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무례한을 다룰 건데요. 무례한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선 어떤 수단이든 다 쓸 수 있는 형사 정재곤, 김남길님. 그는 사람을 죽이고 잠적한 박준기를 쫓고 있습니다. 박준길 역은 박송웅님이 했죠. 그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는 박준길의 애인인 김혜경, 전도연님인데 재고는 정체를 숨긴 채 해경이 일하고 있는 단란주점인 마카오의 영업 상무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재고는 준기를 잡기 위해 해경 곁에 머무는 사이에 퇴폐적이고 강해 보이는 술집 여자 외면 뒤에 해경의 외로움과 눈물, 순수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직 범인을 잡는다는 목표에 중독돼 있었던 그는 자기의 감정의 정체도 모른 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언제 연락이 올지도 모르는 준기를 기다리던 혜경은 자기 옆에 있어주는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네, 대충 이런 내용인데요.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보셨던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두 배우 모두 극찬이 있죠. 예. 음, 굉장히 그 모호하게 캐릭터의 심리를 다뤘고, 그리고 헤어질 결심과는 또 다른 뉘앙스예요, 그게. 음,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서로의 마음이 드러나서 딱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엔딩 부분에서 전도연 씨를 나중에 김남길 씨가 찾아오잖아요. 그 네. 사건이 앞선 박성우 씨를 쫓는다는 그 사건이 일단락된 뒤에 몇 년 뒤에 다시 찾아와서 그때 전도연 씨가 또 다른 마약쟁이의 수발을 들면서 웬 남자에 엮여 살고 있는 그런 또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래서 그 남자를 두들겨 패서 체포한 다음에 제 이름은 정재곤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음. 장면이 이 영화의 굉장히 그 가장 진심이 부딪히는 장면이라고 느꼈고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네. 사실 그 장면이, 어, 그 헤어질 결심에서 음. 매칭되는 장면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 폰은 바다에 버려요. 네. 라고 하는 장면을 탕웨이는 사랑한다는 말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내 이름은 정재곤입니다. 라는 말이 사랑 고백처럼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쵸. 예. 네. 원래는 음. 그 박성웅 씨의 교도소 동기인 영준이었나요, 이름이? 네. 그 캐릭터인 것처럼 가장해서 이렇게 접근했잖아요. 네. 예, 자기 형사라는 자기 정체를 네. 숨기고. 근데 여기서는 형사라는 정체도 드러내고 본명도 드러낸다. 네. 하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로맨틱하다기보다는 광기에 음, 좀 광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김남길 씨도 그렇고 그걸 보는 전도연 씨가 어머 로맨틱해 이게 아니고 음, 경악스럽다는 표정. 너 여기서 뭐 하냐? 왜 또 내 인생 꼬러 왔냐? 음, 그러니까 서로 어 서로의 표정이 이미 아 이거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이 사랑 고백은 굉장히 뒤늦은 타이밍이었고 잘못된 방향으로 왔고 그래서 이 영화의 둘의 사랑은 비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 두 배우의 연기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정확히 표정으로 드러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헤어질 결심이랑 비교해보면 헤어질 결심에서는 탕웨이는 박해일의 그 말을 사랑한다고 어, 단번에 알아채잖아요. 근데 전도연은 알아채지 못해요. 그리고 전도연이 오히려 흔들렸던 장면은 그 유명한 잡채 씬에서 네. 그 준길이한테 돈 줘버리고 나랑 같이 살자 이랬을 때 전도연이 그거 진심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는 전도연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 말을 음. 사랑이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헤어질 결심과는 조금 그 진도 차이가 있죠. 네. 헤어질 결심에서는 그 형사인 박해일 씨가 좀 더 먼저 빠져들었던 것 같고, 어, 탕웨이 씨가 좀 뒤늦게 그 사랑을 따라잡은 것 같다면, 여기서는 전도연 씨가 먼저 빠져든 것 같고, 김남길 씨가 좀 뒤늦게 그 사랑에 빠져들었다. 좀 이렇게 보였어요. 거기 장면에서 전도연 씨의 심정은 좀 진심이었지만, 김남길 씨는 어땠을까? 이 정재권이나 형사는 진심이 아닌 것처럼 저는 해석했거든요. 저는 조금 자기 자신도 헷갈렸었던 것 같아요. 이 네. 사람이
굉장히 어설프고 연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박해일 씨는 보면 헤어질 결심에서 박해일 씨는 굉장히 세련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연애에 있어서도 되게 세련되고 결혼 생활도 엄청 잘 해내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능숙하게 그런 상황에 잘 대처하는 반면에 이 무례한에서의 김남길 씨는 엄청 소투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설프고 자기 감정도 잘 모르고 이게 수사야 라고 생각하고 툭 던진 말인데 사실은 진심이 조금은 묻어있던 게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캐릭터가 네. 박해일 씨 형사 박해일은 좀 더 사랑할 만한 인물이었어요. 사랑스러운 느낌이 맞아요. 있었는데 여기에서 김남길 씨는 좀 서투른 것도 서투르고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맞아요. 더 폭력적이고 거친 어, 느낌이었고 더 좀 무신경해 보였어요. 어, 좀 더 캐릭터의 차이는 있었다. 그리고 맞아요. 이 영화가 우리가 지금 계속 헤어질 결심이랑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구도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데가 있잖아요. 네. 어떤 강력 사건을 쫓는 형사가 있고 그 사건에 엮인 어떤 가련한 여인이 있고 음, 그 여자는 굉장히 매력적이라 이 음, 형사는 본분을 잊고 왠지 사랑에 빠져들 것 같고 음. 그 둘의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 구도는 그 두 영화가 유사하고 무례한을 다시 보니 헤어질 결심의 프리퀄이었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리플 진짜 많이 봤어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지속적으로 비교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무례한이 좀 다른 점이 뭘까? 음, 좀 이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죠. 네. 무례한에서의 제일 악역은 박성웅 씨죠. 네. 현역 살인범이고 지금 네, 네. 수배자고 수배자면서도 지속적으로 자기를 도와주는 전도연이라는 호스티스 여자를 착취하고 있죠. "야, 돈 3천만 원만 마련해봐." 이러면서 누가 봐도 악당입니다. 네. 헤어질 결심에서의 빌런은 또 탕웨이 씨 쪽에 붙어 있는 남자들이에요. 네. 근데 누가 더 무섭고 잔인해 보였나요? 무례한에서의 박성웅보다 저는 헤어질 음, 결심에서의 그 탕웨이 씨 남편, 죽은 네. 남편이 더 잔인해 보였거든요. 그쵸. 몇 배는 무서워 보이죠. 그 점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이 어, 영화는. 그러니까 그 남자 사실 누가 악역이냐 객관적으로 보면은 박성훈 씨가 훨씬 더 악역이죠.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쵸. 이미 살인을 예. 저질렀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한 폭력의 그 종류나 그 양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헤어질 결심에서의 그 탕웨이 씨 원래 남편이 음, 더 끔찍했어요. 음, 그 사람은 그런 해양 공무원이고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다 걸렸는데 그 중에 한 여자를 뭔가 아내라는 이름으로 노예처럼 데리고 살고 있다. 그리고 음, 그 몸에 문신도 음, 새겨넣고 뭐 그런 점이 더 좀 끔찍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차이가 결정적으로 어디서 오냐 생각해봤더니 네. 일단 전도연 씨는 네. 무례한에서의 전도연 씨는 스스로 비극으로 걸어 들어가는 캐릭터예요. 근데 헤어질 결심에서의 탕웨이 씨는 운명이 계속 비극으로 몰아넣고 어, 스스로는 나오려고 하는 캐릭터예요. 이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두 어, 캐릭터는.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에서의 탕웨이 씨가 사실은 더 피해자 포지션에 있었어요. 예. 아, 행동적인 노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어, 무례한의 전도연 씨는 왜 그랬을까? 저는 무례한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의 70년대부터 굉장히 유행했던 호스티스물이라고 있어요. 음, 호스티스물 영화에 음, 어떻게 보면 그 계보의 그 문법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호스티스물이 당시에 상업 영화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 성을 다룰 수 있고 폭력을 다룰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성의 개방적인 여성 캐릭터를 음, 호스티스 여자 주인공이라는 명분으로 다루는 거죠. 음, 당시에는 별로 없잖아요. 지금이야 뭐 일반 여성이 그냥 직장인 여성이 성에 되게 개방적이다라는 것도 하나의 캐릭터성으로 부여할 음.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럼 이상해지거든요. 사회 통념상. 어, 그러니 성에 개방적인 여자 캐릭터를 보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음, 그 직업을 뭘로 다룰까? 호스티스를 그게 음, 중심에 놓는 거죠.
그리고 호스티스 주변엔 자연스럽게 그런 주먹 세계가 있고 어, 주먹 세계를 다루다 보니 영화 액션 영화적인 폭력의 측면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어, 성과 폭력이 당시에 상업 영화에서 극장에 팔아먹기 좋은 두 가지 키워드를 모두 충족한다. 이런 점에서 오, 호스티스물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예, 그랬군요. 무레아는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세련되게 찍은 그 호스티스물의 배치를 오, 가져온 영화인 거죠. 그러고 예. 보니까 그렇네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무례한의 전도연 씨를 음, 볼 때, 저 여자 왜 저래라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왜 거기가 지옥인 줄 알면서 거기로 걸어 들어가니. 근데 영화의 대사로도 나오죠. 중간에 그 빚을 상환하러 갔는데 거기가 약간 점쟁이 같은 그 어떤 맞아요. 사채업자 네. 어떤 아줌마가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될 팔자인데 저게 남자 때문에 꼬이는 음, 거라고. 그 얘기가 이 캐릭터의 분석에 딱 네. 맞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굉장히 불행해지고 있어요. 전도연 씨 캐릭터는. 그리고 이 캐릭터에서 오는 비극성은 거기에 많이 기인을 한 거죠. 음, 그러니까 그 점이 헤어질 결심과 굉장히 많은 그 뉘앙스 차이를 가져오는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듣고 보니까 헤어질 결심은 되게 현대적인 거에 반해서 무례하는 약간 조금 좀 더 좀 고전적인 예스럽네요. 네, 네. 캐릭터성이 있죠, 이 헤어질 안에는. 결심이 예. 훨씬 세련된 느낌은 있네요. 그러고 예. 보니까. 저는 전도연이 왜 박성웅을 사랑하지? 이게 되게 의문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게 결정적으로 지금 관객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욕먹을 만한 네. 네, 이해 안 된다. 네. 이렇게 욕먹을 만한 부분이고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연의 주변 사람들 중에 마약에 빠진 사람들 뭐 네.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일종의 마약인 겁니다. 이 음, 전도연 씨의 사랑법이라는 건 이 사람의 사랑이 그쪽으로 뻗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또 강렬했던 장면이 전도연 씨가 나중에 박성훈 씨가 체포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어디가 있나 해서 봤더니 정말 구제불능인 것 같은 어떤 마약쟁이한테 음, 주사를 놔주고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마약 주사를 맞는 사람이나 마약을 팔러 온 사람이나 전도연 씨를 이렇게 낄낄대면서 비웃는 장면이 있었어요. 너 빚 얼마 남았니? 이러면서 말이죠. 엄청나게 폭력적인 장면인데 그 구제불능의 운명 음. 그거에 대한 그 갑갑함이 있죠. 진짜 어디로 숨어버리려면 숨어버릴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네, 그쵸? 요즘 같은 세상이면. 그렇죠. 그런 게 참 답답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되게 너무 옛날 사랑 얘기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네. 근데 또 그런 사람이 없는가 하면 어, 있을까요? 그 데이트 폭력을 굉장히 여러 차례 당하면서도 계속 사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서 보기엔 아이 쟤 왜 저래? 네 팔자 네가 꼬냐? 이러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의 사랑의 방향이 그런 좀 조금 쓰레기 같은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남녀불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매니플레이티브하게 사랑을 느끼게끔 만들어줘요. 가스라이팅이죠. 네, 예, 박성웅 씨도 보면은 예. 전도연한테 엄청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하고 전도연을 위해 누군가를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마약 같은 것도 정말로 앞에 맞아요. 얘기했듯이 네. 어떤 그게 가지고 있는 해악을 인지하면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부분에 사람이 도취되는 게 있다. 음, 박성웅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함, 음. 어디로 증발해 버릴지 모른다는 그런 캐릭터성에 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도 전도연 씨의 특성인 거죠. 음. 이 영화 속 캐릭터의 특성인 거죠, 그것도.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사람이 아니면 나를 또 누가 사랑해 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또한 네, 정신적으로도 그런 가스라이팅 같은 상황에 네, 놓여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를 비하하게 된단 말이죠.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음, 그럼 그 생각은 어디서 왔냐면 그 폭력적인 인간이 주입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을. 음,
그러니까 이거는 참 아, 그렇네요. 순환적으로 맞아요. 그 인질이나 포로 음. 상태에 있는 정신인 거죠. 근데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않으니 빨리 헤어지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영화에서의 김남길 씨가 네. 그렇게 정신적 조련 상태에서 전두현 씨를 나오게끔 하는 좀 다정한 면이 있는 사람이다. 섬세한 형사였으면 이런 식으로 비극으로 끝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김남길 씨는 또 다른 폭력적인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맞아요. 서투르게 하고 전두현 씨를 방해하는 그 주변의 나쁜 종자들을 자기가 제거해버리면 이 여자는 행복해질 거야라고 음, 하는 단순한 생각인 거죠. 그 생각의 차이, 음, 그 미숙함이 엔딩에서의 그 장면을 나오게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비뚤어진 정의감 같은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바람 캐릭터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의 두 캐릭터는 모두 그 바람적인 측면이 있어요. 전도연 씨도 그렇고 음, 김남길 씨도 그렇고. 근데 또 그게 가진 우리가 이 캐릭터가 한심해라고 해서 그냥 영화 자체의 탓만으로 넘길 수가 없는 게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음, 우리 마음속에는 어딘가는 그런 해결 불가능한 캐릭터들이 있는 거잖아요. 음, 또 그런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 버리고 마는 자기를 자책하고 마는 그런 맞아요. 캐릭터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숙명적인 비극이기도 한 거죠. 무례한의 비극은. 그러니까 그게 무례한이 되게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지만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 점을 보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미숙하고 어설픈 측면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전도연의 캐릭터나 김남길의 캐릭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헤어질 결심과 비교를 계속 할 수밖에 네. 없는데 헤어질 결심에서 박해일과 탕웨이는 사랑했을까? 그리고 무례한에서 전도연과 김남길은 서로 사랑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둘의 사랑에는, 두 영화에서 두 커플의 사랑에는 확실히 진도 차이가 있었다. 음, 그리고 그 진도 차이가 비극을 가져온 거죠. 음, 근데 헤어질 결심에서는 마지막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던 좌표가 만난 걸 확인은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하지만 만난 걸 확인했을 때 이미 탕웨이 씨, 설애는 죽을 결심을 했고 이 세상과 헤어질 결심을 한 상태고 그게 그 영화의 비극인 거죠. 하지만 무례한의 비극성은 둘의 사랑이 진도 차이가 있었고 결국에 만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속도도 너무 다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걸 깨달을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서로 확인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무례한에서 응, 마지막 순간에 그 마약쟁이들을 검거하려고 응, 들이닥친 김남길 씨는 전도연 씨 입장에서 보기에 그리운 얼굴 이게 아니라 네. 정말 날벼락이었을 거예요. 맞, 이런 정말 날벼락 몇 년 만에 갑자기 본 네. 연락도 없이 응, 찾아온 그것도 형사가 제 이름은 정재권입니다. 응. 미친놈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예. 씩 웃는 그 정말 미소가 광적이었어요. 네, 예. 너무 조커인가? 무서웠어요. 예. 어, 하는 어,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정말 태생적인 그 불협화음. 응, 예. 그 진도의 차이가 얼마나 끔찍한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주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헤어질 결심은 한 사람이 죽고 그 죽은 사람이 죽지 말라고 막 찾아다니는 장면에서 분명히 애틋한 정서로 찍혔거든요. 네, 하지만 무례한에서는 야, 이렇게까지 한때 사랑이었지만 이상한 기이한 형태로 꼬일 수도 있어. 음, 그리고 이 장면은 애틋함이나 사랑이 아니라 비극이야. 음, 비극이고 약간의 공포야. 음, 그런 식으로 연출이 됐어요. 예. 맞아요. 그 정재곤이 제 이름은 정재곤입니다 하면서 씩 웃었을 때 전도연이 엄청 공포스럽고 경악스러운 표정을 짓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표정을 짓는 걸 보고 김남길이 엄청 실망한 표정을 또 지어요. 네. 그걸 보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뭔가 싶더라고요. 영화 역사상 가장 끔찍한 고백이죠. 네, 진짜. 가장 틀려먹은 고백신 중 하나. 맞아요. 그럼 헤어질 결심에서 설애가 죽음을 선택하는데 전도연은 김남기를 찌르죠. 그 그렇죠. 차이는 또 왜일까요? 저는 이거에 대한 해답을 잘 못 얻겠더라고요. 저는 설애라는 사람은 네. 끊임없이 딴 세계로 음. 여기 이 영화 헤어질 결심의 제목이 은유하는 것처럼 자신의 이전 세계와 헤어지고 계속 다른 배경의 다른 세계로 도망치는 종류의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의 출생인 중국으로부터 도망쳤죠. 거기에는 자신의 엄마를 살해했다라는 상황이 엮여 있고, 두 번째 상황은 또 그 미립국 단속반이었던 자기 남편을 죽였다. 이 상황에서 또 도망친 거, 죽임으로써 도망치고, 또 다른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이 가져온 또 다른 문제 상황으로부터도 또 살인이라는 형태로 도망치고, 그 다음에도 역시 이 사건을 봉합할 확률이 없어지니 아예 이 세상으로부터도 박해일 씨로부터도 헤어질 결심을 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인물은 도망치는 인물이에요. 어떤 장소로부터 증발해가는 인물이고, 안개처럼 이 영화의 그 영화의 소도구인 안개처럼 이렇게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리는 어떤 사람인 거죠. 근데 반면에 전도연 씨는 끊임없이 어딘가로 공격해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캐릭터가. 그러니까 자기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망가뜨리고 있지만 거기는 굉장히 의지적인 어떤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좌절하고 울어버리는 게 아니라 너 내 남자친구 체포했지.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지. 너도 당해봐라고 하면서 칼을 들고 나오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팔자를 자기가 꼬는 류의 캐릭터긴 하지만 분명한 건 설애는 도망자적인 성격이고 무례한에서의 해경 그 전도연 씨는 굉장히 공격적인,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전혀 다른 형태의 선택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런 네. 것 같네요. 근데 또 들어보면서 생각난 게 무례한에서는 모든 캐릭터가 참 공격적인 것 같았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언급은 안 했지만 그 형사 선배로 나온 곽도원 씨의 폭력성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네, 곽도원 씨는 참 그런 연기를 잘해요. 예, 그, 불쾌한, 네, 그 사람인 줄 알게 오해가 될 정도로 잘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유명한 잡채 씬 있잖아요. 네, 준길이한테 돈 해주고 나랑 같이 살죠. 이런 김남길의 말은 네. 얼마나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남길 씨의 말은 당시로서는 진심의 그런 퍼센트가, 농도가 아주 약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읽혔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의미 없는 말을 통해서 흔들려 버린 전도연 씨가 굉장히 피해자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장면에서. 그때 전도연 씨의 표정이 잊히질 않아요. 네. 너무 좋았잖아요. 그 내 말을 믿냐? 이렇게 말했을 때 네. 전도연 씨의 그 묵묵히 잡채를 씹어 먹던 표정이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슬펐죠. 이 영화가 예전 호스티스물과 명백히 다른 점은, 네. 그런 호스티스물에서는 이런 점이 있어요. 내가 여러 남자한테 몸을 줬지만 내 마음은 너 하나야 라고 분명히 해줘요. 그 여자들이. 그럼으로써 그 호스티스물이라는 장르가 다소 좀 평가절하되거든요. 명백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환타지적으로 복무하는 거예요. 그 캐릭터들은. 하지만 여기서의 두 사람은 모호하죠.
두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의 농도였는지, 어느 정도 진심이었는지. 전도연 씨도 굉장히 발랄하고 이 사람 여자로서 사랑스럽고 음. 그렇지만 사실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음. 명확한 단서를 흘렸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 점이 상당한 차이점이고 또 작품성이 있게 만드는 부분이죠. 이렇게 그런 배우들의 연기할 거리를 더 많이 준 부분이었고. 그러면 예전 호스티스몰에서는 사랑하는 대상이 보통 누구인가요? 뭐 그런 거기 엮여 있는 조폭? 다소 그러니까 주먹 세계라고 하더라도 음. 조금은 순결한 그러니까 이제 막 아, 입문한 청년이거나 약간 예. 달콤한 인생 뭐 이런 거. 그런 류죠. 예. 거기에 달콤한 인생에서의 둘 다 폭력배지만 네. 누가 더 순박해 보이나요? 거기 황정민 씨와 이병헌 씨. 누가 봐도 황정민 씨는 달코 다른 정말 악당인 것처럼 보이고 맞아요. 이병헌 씨는 조금 이제 입문한 음. 취업 그 취준생이었다가 신입사원이 된 그런 포지션의 사람을 네. 연기를 하잖아요. 거의 그런 느낌이죠. 예. 그런 특성이 있었군요. 그 영화에서 제일 좋았던 부분이랑 아쉬웠던 부분을 얘기해 볼까요? 전 좋았던 부분은 뭐 연기도 연기지만 참 공간이 좋다. 오, 공간이 특히 놀랐던 거는 첫 장면에서의 김남기 씨가 그 굉장히 이상한 구조의 주차장에서 맞아요. 굉장히 터널로 내려가듯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어딘가로 가는 그 장면에서 시작하잖아요. 되게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음. 영화는 느와르적인 영화다라는 걸 선언하는 그런 명암 대비 그런 걸 주는 장면이었고 나중에 가서는 전도연 씨가 살고 있는 그 건물 음. 저런 건물을 저는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음. 어떻게 잘도 찾아냈다. 저런 그쵸. 정서에. 거의 그 범죄도시 2에서 보면은 그 아. 동남아 배경에서 맞아요, 나오는 뭐 맞아요. 그런 집처럼 한국적이면서도 굉장히 이국적인 그런 공간을 잘 헌팅해서 찾아냈고 거기를 영화적인 공간으로 잘 소화시킨 것 같았어요. 그 점들은 굉장히 좋았죠. 그렇네요. 그 구조가 진짜 특이했죠. 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시멘트 바닥이고 한 단위 올라가서 방이 그쵸. 그 이루어져 있는? 밑에는 약간 재래시장 같은 예. 것들이 있는 좀 미로 같은 건물이고 음. 그 장면들이 철저히 빛과 인간을 차단하는 구조로 네. 돼 있잖아요. 빛이 저 멀리선 들어오고 있지만 이 안에 인물을 비추고 있진 않죠. 오. 그러니까 이 인물들은 낮임에도 밤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다. 음. 어둠 속의 인물들이다. 그 음. 점은 그 박성웅 씨가 처음 그 등장하는 장면에서도 명확히 나와요. 거의 그 만나는 장면이 전도연 씨랑 박성우 씨 만나는 장면이 낮인데 집에 찾아왔잖아요. 깜깜해서 안 보여요. 어. 목소리만 들려요. 그리고 전도연 씨가 불을 켜려고 하니까 아니 켜지 마. 맞아요. 이러면서 목소리만 들리던 그 아. 실루엣이 쓱 걸어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런 영화의 컨셉과 일치하게 일관된 그 미장센으로 촬영을 한 거죠. 저도 장소 캐스팅이 진짜 네. 좋았던 것 같은 게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혜경의 집이랑 주차장. 네. 예, 그 구조? 네. 그러니까 혜경의 집을 얘가 감시하면서 그 주차장을 엄청 길게 이렇게 쭉 돌아서 내려오잖아요. 네. 좁은 길을. 그러니까 겨우 차 한 대가 들어갈 네. 것 같은 좁은 골목길이죠. 그게 한 화면에 잡힌다는 것도 되게 특이한 구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 선택을 되게 잘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 집 내부의 미장센에 있어서는 네, 헤어질 결심이 굉장히 돋보였지만 네, 그 공간, 네, 외부의 공간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는 무례한이 굉장히 놀라웠다. 네. 맞아요. 저런 네. 공간이 우리나라에 있나? 아직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독특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다 없죠. 어, 지금은 그런 호스티스 깡패들이 다 어디 세련된 오피스텔 이런 데 살죠. 그러니까 예. 그렇겠죠. 다 맞아요. 뭐 빛의 예. 조도가 높은 공간에서 아, 살지만 예, 그렇죠. 영화적으로 그렇게 어, 보이면 이상해 보이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좀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결국에 네. 이
미장센과 음. 연기가 많은 것들을 살렸지만 그 캐릭터 자체에서 오는 갑갑함 음. 그리고 그 이 이야기가 가진 좀 확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부분들 그런 건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전도연 씨의 그런 입장도 그렇고 그런 캐릭터성 그다음에 전도연 씨를 쫓아가는 김남길 씨의 캐릭터성도 음. 어, 사실은 박해일 씨 헤어질 결심에서의 박해일 캐릭터는 그 가정사가 좀 더 명확히 다뤄지잖아요. 음. 이 사람은 표면상으로는 부부관계에 충실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거의 이별 음. 상태나 다름없는 기능적으로만 존재하는 어떤 부부다. 그게 주는 인상이 강렬했거든요. 그리고 독특해 보였어요. 이 캐릭터를 확실히 형성해주지만 김남길 씨의 캐릭터성을 그 가정사를 보여주는 수화기 너머의 이혼한 아내. 음.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맞아요. 어떤 유형의 가정이었는지, 지금 이혼하고 어떤 식으로의 감정으로 남아있는지가 잘 안 명확하지가 읽혔어요. 않아요. 예, 명확하지 않았고, 전도연 씨도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을까에 대한 부분도 조금 명확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릭터의 근원적인 부분은 좀 익숙한 기호인 거예요. 비련한 호스티스, 음. 거친 형사.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영화를 조금 흥미를 떨어지게 하는 부분인 거죠. 음. 네, 헤어질 결심에서의 설애와 박해일이 캐릭터가 가진 부분은 조금 그 전형적인 기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많이 없애고 음. 이 영화만의 오리지널한 역사를 만들어 줬어요. 그 음. 캐릭터들 안에서. 어. 그런 점에서는 캐릭터를 보는 재미는 더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전형성에 음. 기대고 있는 캐릭터성,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아쉬움으로 남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옛날 얘기를 할 법한데도 안 하잖아요. 그 김남길 씨가 빚지기 전에는 뭐 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전두현 씨가 비더들어 다녔어요. 이렇게 네. 일축해버리는 그런 예. 대사들도 나오고. 사실은 설의 그 헤어질 결심에서의 탕웨이 씨는 더 분명히 소개된 편이에요. 음. 중국에선 어땠고, 중국에서 엄마랑 어떤 상태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전직 간호사로서 음. 엄마를 죽이는 선택도 했고, 와서 그 전공을 살려서 그런 그 노인들 병간호하는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음. 더 선명하게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죠. 그렇게 보면 헤어질 결심은 캐릭터들이 손수 이렇게 꼼꼼하게 정성스레 빚어진 느낌이라면은 설정들로 네. 무례한에서는 배우들이 빚어 나가는 캐릭터였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좋았던 부분은 전도연 씨가 나왔던 부분은 사실 다 좋았어요. 그쵸. 연기를 너무 네. 잘하니까.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으로는 물론 다 공감은 하는데 진짜 사람들이 많이 꼽은 장면은 그 장면이에요. 마지막 엔딩 누가 썼냐 이러면서 악플이 진짜 많더라고요. 조금 좀 싸구려 같은 느낌이 예. 있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어쩌고야 막 쌍욕을 하죠, 네. 거기서. 근데, 네, 그거 확실히, 네. 새해 복은 웬 말이며, 네. 그렇게 욕하는 캐릭터였나. 그냥 얄팍해 그래서 보였어요, 그 느낌이. 맞아요. 예. 왜 그랬지? 예. 그것만 없었어도 훨씬 좋았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예, 네. 차라리 아무 말이나, 네. 아유, 날씨 춥네. 이러면서 나오기라도 했어도, 맞아. 그냥, 아니면 아파 막 예, 이런 예, 거나. 예. 그랬어도 훨씬 나았을 네. 텐데, 엔딩이, 느낌을 팍 죽이는 대사가 있었던 게 좀 문제는 네. 있었죠. 네. 근데 저는 굳이 변명을 해보자면 그게 이 사람이 얼마나 어설픈 사람인지를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굳이 표용을 하자면 포용을 하자면 그쵸, 네. 예. 네, 약간 이런 면도 읽혔어요. 네. 김남길 씨는 정태국
재곤. 정재곤 형사는 사랑에 어설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연 씨를 보면서 전도연이라는 이 여자가 어떤 남자를 좋아할까? 그쪽으로 어설프게 흉내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음. 전도연이 사랑했던 박성웅이라는 그 거칠고 무례한 같은 남자를 보면서 음. 나도 약간 저렇게 돼야지. 내가 저렇게 되면 너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어설픈, 그러니까 그런 어설픈 캐릭터였다는 걸 드러내는 대사는 아니었을까? 오, 그런 생각이 신기한 좀 해석이다. 들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형사로서 할 만한 대사는 아니잖아요, 그게. 그쵸. 그러니까 형사에 몸담은 사랑에 어설픈 사람이 깡패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어. 왜? 전도연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니까. 어. 전도연이 좋아하는 그런 거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음. 하지만 끝끝내 되지 못했죠. 음. 그러니까 그런 그 미숙한 이 사람의 사랑의 방식, 음. 미숙하게 닮아가고 싶은 그 무례한 캐릭터, 음. 그런 걸 표상하는 대사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진짜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래서 네. 정말 좋은 해석인데요. 근데 이게 통하려면 네. 김남길 씨 캐릭터가 좀 더 사랑스러웠어야 돼요. 음. 우리가 보면서 아이고 저 친구 또 사랑에 실패하겠나라는 안타까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냥 내내 좀 폭력적이고 자기 나름의 폭력성을 띈 채로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보면 전도연을 속였고 그런 점에서는 별로 동정이 가는 캐릭터는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가 아이고 저 친구 안 됐네로 귀결되기에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했던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도 되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이 사랑에 어설픈 건지 아니면 무신경하고 그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인지 인간의 어설픈 것 같기도 해요. 예. 뭐 좀 더 못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막 그런 면에서 공감대를 많이 못 끌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그 혹시 논외로 할 말씀 있으신가요? 연기는 다 좋았습니다. 연기 다 너무 네. 좋았죠. 그리고 전도연 씨 그라는 배우가 네. 그냥 사실은 굉장히 귀여운 얼굴이잖아요. 네. 이런 거 잘 안 어울릴 것 네. 같은 예? 그런 캐릭터인데 상당히 바람 캐릭터. 아, 저 여자는 또 자기 인생이 꼬이겠구나. 왜 그 길로 갈까라는 그런 인상에 너무 잘 어울리게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정말 귀여운 표정이고 귀여운 얼굴과 그런 표정이 지었지만 그 갑갑함, 설득 안 되는 그런 느낌. 굉장히 잘 구현하셨죠. 네. 그런 리플도 읽었어요. 이제는 전두환이 행복하게 나오는 영화 좀 보고 싶다. 그죠. 너무 슬프고 마음 아픈 역할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전두현 씨의 연기하는 얼굴을 이 사람 파괴되어 가고는 사람이라고 그런 기호로 읽고 있는 건 네. 아닌가 싶어요. 관객들이 일종의 교육을 받아서 맞아요. 익숙해진 거죠, 그런 쪽에. 저는 이 영화를 쓴 시나리오 작가도 오승욱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독이 처음에 생각했던 모티브는 그거래요. 멀리서 보면 둘이 안고 있는 모습인데 가까이 들여다보면 여자가 남자를 찌르고 있는 모습.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영화를 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은 꼭 나와야 했던 장면이었나 봐요. 근데 그 출발선은 되게 좋았고 저는 그 장면은 진짜 좀 저걸 조각상으로 만들어도 아름답겠다 싶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미학적으로 좀 좋았다. 그렇죠. 네. 네. 그럼 영화에 대한 한 줄 평과 별점을 해볼까요? 저는 네. 사랑에 실패한 느와르 이렇게 한 줄 평을 하고 싶고요. 네. 네, 별점은 2개 반 드리겠습니다. 되게 낮네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호감형 장르는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호스테스 장르가 호감형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꼭 이 영화를 호스티스 물이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좀 좀 죄송스러운 조심스럽죠? 네. 말이죠. 근데 네. 그 음. 캐릭터나 그 장르적인 배경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음. 주먹 세계와 호스티스를 다루고 있다는 게 저는 조금 그런 신비감이 떨어졌어요, 소재로서. 예. 아. 그 전체의 이 그쵸, 배경, 그쵸, 예. 그쵸. 아무리 공간적인 배경을 굉장히 세련되게 선택했다고 촬영을 멋지게 했다고 한들 그곳이 호스티스들이 일하는 술집이고 깡패들이 나오는 주먹 세계고 형사들이 거친 형사들이 있는 그곳이라는 게 좀 뻔하죠. 예, 좀 그런 느낌이 네. 들었어요. 예. 저는 제 평이 아니고 왓챠의 효 언더바 님의 음. 그 평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게 너무 공감이 돼서 네. 전도연이 나오는 모든 영화의 제목은 전도연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 무례한이 아니고 전도연으로 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혼자 예. 엄청 이끌어갔어요. 그러고 보니 네. 영화의 주된 인물은 전도연 씨인데 왜 네. 제목이 무례한이었을까?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요소 같아요. 해경에게 모두가 무례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뭐 혜경의 사랑의 네. 대상이 항상 그런 무례한 같은 어, 남자들이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오승욱 감독이 여성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했대요. 그래서 전두현 씨에게 그 캐릭터 만들어가는 걸 거의 일임을 하셨다고. 그래서 전두현 씨의 그 캐릭터 분석이나 그 캐릭터 방향성이 거의 다 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런 걸 보면 진짜 전두현에 의한 영화라고 볼 수도 있죠. 배우들의 해석도 굉장히 중요해요. 캐릭터에 음, 대해서. 네. 맞아요. 약간 말투 하나만 바꿔도 뉘앙스가 굉장히 다른 캐릭터가 되잖아요. 근데 그 헤어질 결심에서의 탕웨이 씨는 이렇게 내내 어딘가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줬다면 전도연 씨, 무례한에서의 전도연 씨는 이 사람 또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맞아요, 이런 느낌을 맞아요. 줬어요. 진짜 근데 예, 그렇더라고. 헤어질 결심에서는 조금 더 날이 서 있는 음, 느낌이었다면 무례한에서는 조금 더 연민이 가는 예, 그런 캐릭터였죠. 그런 캐릭터들을 보면 뻔한데도 좀 마음이 아파오는 건 있는 것 아, 같아요. 흡수되죠. 네. 전도연 씨 연기를 보면 이렇게 뻔한 캐릭터 같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새롭고 음, 이렇게 공감하고 싶을까 네.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럼 별점은 저는 되게, 맞 좋게 보셨네요. 네, 저는 처음에 봤을 때는, 아, 뭐 이딴 영화가 나 있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너무 폭력적인 거예요. 말이, 그렇죠. 예, 언어가. 예. 그러니까 심지어 못 알아듣겠는 비속어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사투리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 일상생활에서 이게 취재를 당연히 하셨겠지만 그 약간 공감을 중간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네, 일반 사람들이 쓰는 용어랑 그러니까 좀 알아듣게끔 써줘야 되는데 이게 맞춰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정말 교도소 에, 동기들이 쓰는 말 같은, 네. 예. 그리고 그 전도연 씨 손에 팔목에 있는 흉터? 그 의미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마치 프리퀄처럼 중간에 잠깐 나오잖아요. 김남길 씨가 어떤 어린 여성을 구했는데 그 여성의 팔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다. 근데 그 전도연 씨 흉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뭐 그런 게 나오는데 이 흉터가 뭔지 설명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다치면 그런 흉터가 있는 거지? 이게 뭐 빚쟁이들이 찍는 낙인 같은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 흉터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손자국 같은 거 아니었나요? 손으로 강하게 잡아 끌었을 때 아, 생기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의 공통점은 어떤 남자들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여자들을 지속적으로 봤거든요. 김남길 씨 아, 수사하면서. 그러니까 아, 사실 김남길 씨라는 사람의 그 캐릭터의 취향도 어, 그런 연민이 드는 여자한테 자꾸만 빠져드는 어.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만 기억하는 거죠. 어, 이 가련한 여자의 가련한 손목에 거친 남자 새끼가 어, 억지로 끌고 가려고 남은 자국들을 보면서 나가 어, 보호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지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좀 그런 걸 보여주는 어, 장면인 것 같았어요. 네. 약간 구원 컴플렉스 같은 게 있는 사람일 그렇죠. 수도 예. 있겠네요. 군요. 그 미스테리가 풀렸네요. 음. 혹시 또 다른 말씀하실 게 있나요? 네, 저는 다 했습니다. 저도요. 오늘은 깔끔하게 여기서 끝내볼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